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7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뭔 박수를 그렇게 치니까. 남북 평화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나원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북한식 박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 동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자, 저는 민언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 2장이죠. 네, 청년회장 이봉호입니다. 이제 저희가 어제 수요일 그 현충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해서 저랑 봉우 씨랑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시방위의 2차 안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민 의견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3차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관련된 내용 전해드릴게요. 먼저 미디어 스크랩부터 하겠습니다. 차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행대로라는 PD저널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행대로라고 했는데요. 관행대로 될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정확한 것은요. 현행 법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속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그동안 되게 저희가 울렁울렁 기자회견도 하고 지난 그 5월 5일 연휴 때 일 못하게 하면서 막 국회가 요란을 떨었잖아요. 합의를 할 것처럼.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이 이제 무산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8월 이전에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KBS, MBC 방문진의 이사가 임기 만료가 8월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뽑아야 돼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은 어디로 가냐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법에 의거해서 이제 뽑아야 됩니다. 근데 현행 법이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법을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다. 차라리 현행법이 낫다. 이런 말들이 자꾸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행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알아서 선임하는 것이지 이것을 여당의 몇 명, 야당의 몇 명 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현행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양심껏 제대로 이제 뽑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관행대로라는 이 기사의 제목처럼 관행대로 하고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 관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야 나눠먹기식으로 여당이 몇 명, 야당이 몇 명을 딱 했잖아요. 그런 관행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해야 된다. 현행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좀 멋지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이 아니고 법대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번 해보고 싶은, 충분히 그렇게 해도 청와대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그런 정부도 아니고, 그러니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민단체나 그리고 언론 노조나 여기저기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취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주된 내용은 민원연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저희가 중간지대라고 해서 여야가 아닌 중간에 있는 의견들,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정말 진짜 공영방송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목들이 특히 현역의 목소리가 좀 담겨야 된다. 저희가 이거를 얘기하면 자꾸 노조라고 생각하시는데 노조가 아니고 방송 제작진의 목소리,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만약에 MBC라면 MBC PD연합회의
에서 추천하는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희는 계속 해왔어요. 이게 이재정 의원 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낸 그 안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들이 추천하는 기존의 관행대로 추천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그 안에 3분의 1 정도는 중립지대를 만들고 그 중립지대를 구성하는 방식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되도록이면 현업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민주당과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이사수를 9명이면 9명, 11명이면 11명을 자기들이 그냥 딱 반 잘라서 막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해서 안 된다라는 주장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배제 원칙들, 어떤 사람은 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저희도 안을 내서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기존에 이미 그 배제 원칙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튼 간에 KBS, MBC 사장이 아니고 이사 선임에 있어서 좀 역대 볼 수 없는 좀 제대로 된 이사 선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왜냐면은 방송통신위원회도 너무 이제 새로 들어선 방통위가 일을 제대로 한다는 느낌을 주지를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사 선임에 있어서까지 논란을 만약에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말 완전히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면 사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문이 아무튼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화답해서 저희의 의견을 빨리빨리 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민사회가 다 같이 합의할 수 있는 배제 원칙들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김원경 사무처장님 같은 분이 이 공영방송 이사로 가야 뭔 햇소리죠. 이 공영방송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연 나가라고 자꾸.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민원연 사무처장을 하면서 이사는 못하나요? 못하나? 민원연을 해야지 지금 이거 하기도 지금 벅차서 아니, 못하고 그냥 개인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네. 감정이었습니다. 네. 저 미디어 오늘이 TV조선 신동욱 앵커를 인터뷰했습니다. 보니까 6월 5일 화요일 날 한 인터뷰 기사네요. 최근에 TV조선이 굉장히 논란이 많죠. 네. 왜냐하면 갖가지 오보가 이어지고 있었고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그리고 드루킹 사건도 TV조선이 터뜨렸는데 이것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처음부터 있었고 심지어는 드루킹 출판사에 기자가 가서 태블릿 PC 훔쳐나왔죠. 그리고 그때 그 훔쳐나온 그것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공모 의혹도 나온 바 있었고 그러다가 5월 29일 날 청와대에서 TV조선을 향해서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다고 그런 오보들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 언론사를 특정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굉장히 또 반발하면서 보도를 낸 바도 있습니다. 자기네 오보 아니라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TV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미디어 오늘이 TV조선 간판 앵커인 신동욱 씨를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다.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의혹의 핵심을 다 피해가고 있어요. 신동욱 앵커가. 중요한 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의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의혹이 제기되는 핵심적인 근거에 대해서 반박이 돼야 되는데 전부 피해가고 그냥 아니라고만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갑갑한 인터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몇 가지 실수로 인한 오보가 있었지만 풍계리 외신 기자 1만 달러 요구 보도 등 이런 부분은 오보가 아니다. 확실한 취재원이 있다.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오보라고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반박도 하셨고요. TV조선은 평화를 바라지 않는 언론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그런 평가는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V조선에 대해서 물어본 게 미디어 오늘이 지난 4월 TV조선 압수수색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TV조선이 이제 언론 자유 침해라 그러면서 기자들 그리고 직원들이 나와서 강력하게 규탄했었는데 이제 미디어 오늘이 물어본 거는 물론 언론 자유 침해라 그랬지만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방해가 아니냐, 거부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신동욱 앵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SBS에 있었던 2003년에도 검찰 압수수색을 막은 적이 있다. 그때 SBS는 청와대 인사의 향응 접대건을 보도했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SBS에 경찰이 들어오려고 했었다. 나는 당시 기자협회 부회장으로서 압수수색을 저지했던 경험이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질문이 TV조선 기자가 드루킹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태블릿, USB, 휴대전화 훔쳐가지 않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동우 앵커가 대답을 한 것은 관련 자료를 다 경찰에 제출했다. 그리고 해당 TV조선 기자도 조사를 받았다. 훔친 물건 전부 반환했다. 압수수색은 수사에 대해서 일체 협조를 하지 않았다든지 그 해당 기자만이 아닌 언론사 전체가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경찰을. 공무집행 방해 변명이 이런 거거든요. 예, 뭐 회사 자체가 절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기자만 한 거고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압수수색 방해하는 기사 어떻게 쓰는지 봐야겠네요. 네, 어떻게 얘기할지. 네. 그리고 수습 기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사과했습니다. 예,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 이게 정치권 일각도 아닌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제기했던 자유한국당과 TV조선의 공모 의혹 이거 왜 나왔는지 아시죠? 4월 방송 토론회에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과 이제 논쟁을 벌이던 박성중 한국당 의원이 TV조선도 경찰 발이었습니다. 아닙니다. TV조선, TV는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던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TV조선이 손잡고 뭐 하고 있다는 손잡고 말씀하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하고 같이 뭐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들하고 같이 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죠. 했습니다. 좀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도 한겨레 신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고 하니까 저희도 또 여러 가지 스크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과 TV조선이 함께 뭔가를 하면서 경찰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황당한 발언. 이게 진짜라면 진짜 어마어마한 의혹인데. 아니 무심결에 자백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진짜 이건 나쁜 짓이죠. 그래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신동우 앵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런 거 없다. 박성중 의원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는 팩트로만 대응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아무튼 뭐 증거 없는 의혹이다. 이런 비판입니다. 그 외에는 딱히 뭐 제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오보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지만은 풍계리 1만 달러 요구 보도는 분명히 취재원이 있다는 말을 또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사에서 이거를 TV조선 보도를 다 오버라고 지적했잖아요. 왜냐면은 외신 기자들이 일단 그 1만 달러 뭐 그런 북한에서 요구한 fee, 그러니까 돈 요구하지 않았다, 요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외신 기자들이 직접 말을 한 게 막 화면으로도 나왔고 또 계산해 보니까 뭐 북한에서 요구했던 숙박비 뭐 이런 거 다 합쳐봐야 뭐 1인당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 1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해버리니 1천만 달러를 맞나? 1만 달러죠? 1만 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팩트 관계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고 우린 취재원이 있었는데 왜 자꾸 오보라 그러냐 이거예요. 똑같은 예전과 똑같은 반박이 또 나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뭐 우리도 심의팀을 구성해가지고 24시간 모니터하면서 막말 같은 거 우리도 찾아내고 있다. 조심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조건부 재승인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취지를 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 유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딱히 그런 것 같지 않고요. 뭐 TV조선 폐지를 요구한 청와대 청원이 20만 원을 넘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맞는 말 했네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되는 개인적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뭐 별 생각 없다. 뭐 그거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그래서 그동안 TV조선이 내왔던 공식적 입장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오보 아니다. 몇 가지 실수는 있었지만은 다 오보인 건 아닌데 청와대가 정치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를 오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네. 이거예요. 예.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민방송심의위원회 2차 안건 방금 전에 미디어 스크랩에서도 말씀드렸던 TV조선의 북한 풍계리 취재 외신 기자의 1만 달러 요구 보도입니다. 기억하실 텐데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가 상정을 해서 5월 30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6월 6일
오후 2시 20분까지 집계를 했습니다. 이게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집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차 안건 때는 26명의 참여 시민이 있었는데 물론 그 26분께는 정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희가 참 홍보가 부족했는데도 26분이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에 나가서 홍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계 결과 8,732명의 시민들이 일주일에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8,732명의 시민 중에 72%에 해당하는 6,314명이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을 의결하셨고요. 1,990명, 23%가 관계자 징계, 326명, 4%가 경고, 77명, 1%가 주의. 그래서 99.9999%의 시민들이 모두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0.00000 아주 극소수,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표기하기도 어려운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행정 제재가 14명이에요. 권고 7명, 의견 제시 7명. 그리고 문제 없음도 11명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소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다수 시민들은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재밌는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소수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 소수 의견만 따로 좀 면밀히 봤어요. 뭐라고 의견을 남기셨는지. 왜냐면 저희 설문지에 제재 수위를 결정하신 데 대한 사유, 그리고 적용 조항에 대해서도 그 조항을 왜 적용하셨는지 이런 사유를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설문지에 칸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소수 의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의견 제시, 굉장히 가벼운 징계를 내리신 시민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의견 제시를 하되 추후 오보가 또 발생하면 반드시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아주 의미 있는. 이번에는 좀 봐줄 수 있는데 똑같은 오보를, 이런 식의 오보를 또 내면 자꾸 TV조선이 취재원이 있다 그러니까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뭐 색다른,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이번 당장의 어떤 그 철퇴보다는 앞으로의 예방적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신 분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의미 있는 소수 의견. 또 한 분은 경고든 주의든 권고든 뭐 의견 제시든 이런 제재를 결정할 때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그런 객관적 지표가 없다 보니까 판례를 다 찾아보라는 얘기인데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의견을 남기셨어요. 그러면서 경징계는 의견 제시를 내신 건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소수 의견인 게 방심위가 실제로 제재를 내릴 때 심의위원들이 참고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심의위원들이 과거 판례에 굉장히 의존해요. 그래서 이번에 4기 지금 방심인데 심의위원이 교체될 때마다 실제로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혼선을 겪습니다. 계속 물어봐요, 직원들한테. 이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고. 그리고 심지어 많은 민원들이 실제로 기각되거나 문제없음이 나올 때 방심위에서 뭐라고 사유를 대냐면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또는 기존 심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라고 하면서 기각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민원들을. 이거 뭐예요? 스스로 기존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히는 거죠. 실제로 방심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시민 한 명이 심의를 하면서도 야, 이거 내가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 보니까 기존 판례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심의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니? 시민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라는 거죠. 심의할 때 기존 판례에 의존할 수 없다. 이게 상식이라는 건데 지금까지 방심위가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방심위 입장에서는 뼈 아플 수 있는 지적이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문제없음을 내주신 11명의 시민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종북 좌파들을 막기 위한 보도였으므로 TV조선에 상을 줘도 모자라다. 라는 빛나는 소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재밌는. 김어준 씨가 저런 사람 민원연에 왜 들어온 거야? 아무튼 저는 재밌어서 보고서에도 썼어요. 너무 웃겼어요. 인사 팍 쓰면서. 시민들이 적용하신 조항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시해드린 조항은 총 3개예요. 14조 객관성, 17조 오보 정정, 그리고 29조의 2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 이렇게 3개 조항인데 사실 저는 이 조항을 제시해드리면서 세 번째인 29조의 2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 이 부분을 많이 택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조항 내용이 뭐냐면은
남북 관계 또는 평화적인 통일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에요. 이게 이제 풍계리 외신 기자 1만 달러 요구 오보가 북한을 굉장히 뭐라 할까 근거 없이 비난한 그런 오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를 택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민들은 이 보도가 그냥 오보라는 점에 굉장히 주안을 두셨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택한 조항이 제14조 객관성 무려 94.2%의 시민들이 택하셨고 그 다음이 오보 정정 87.4%의 시민들이 이 조항을 택하셨습니다. 오보 정정 조항은 말 그대로 오보를 냈으면 정정해라라는 규정이에요. 근데 TV조선이 오보도 인정 안 하고 정정도 안 하고 삭제도 안 하고 있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오보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29조의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는 74%밖에 적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북 관계를 저해하는 보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 판단하기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확실히 객관적인 오보라는 점에 이 제재 결정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역시 시민들이 지금 저희 시민방심이 설문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허투루 하시는 게 아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하고 계시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제재 사유를 써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꼭 작성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제재 수위와 적용 조항만 택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8,000명 중에 한 6,000명 정도는 그거 다 사유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이 심의를 해주고 계시다는 게 이 통계들만 봐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8,732명의 시민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3차 심의 때문에 우리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우리 뭐 이정일 PD도 아시겠지만 화요일 날 원래 우리가 이걸 영상을 미리 잘라서 보냈어야 되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그러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시시껄렁한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3차 심의 이 안건이 정말 약간 반농담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올렸습니다. 이걸 결정을 했는데요. 바로 지난 화요일 날 이봉우 활동가가 아주 열심히 이야기를 했던 태국기에서 미디어 태국기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뭐죠? 네,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5월 31일 방송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 스타일 가지고 8분 동안 조롱했던 그 방송이에요. 이 미국의 국제이발사 협회라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 김정은이 하도 이제 유행이 되다 보니까 뭐 말이 나오다 보니까 특이한 김정은 헤어스타일 4단계 연출 방법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제이발사 협회라는 게 있다는 것도 좀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김정은의 헤어스타일 How to cut your hair like 김정은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슬립백 언더컷이라고 해서 2000년대 축구선수 베컴이 또 유행시켰던 그런 머리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빅뱅의 그 G드래곤도 지금 보시는 모습이 베컴이고요. 최근에 G드래곤도 이 밑을 싹 깎아서 저런 식의 모습을 보여서 인기를 끌기도 했었죠. 머리 스타일을 다른 또 별명을 부르고 있는데 혹시 이현정 의원 어떤 머리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게 뭐 무슨 검정전화기 머리라고. 네. 그런데 이 검정전화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전화기가 이게 뭐 돌리는 전화기 있었는데 아주 드는 전화기였는데 이제 그 머리 모양하고 이제 그 모양하고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비슷하다 해서 이제 저는 옛날에 이제 다이얼 돌리는 그런 머리였는데 사실 이제 이게 김정은 머리가 원래 이제 세계에 알려지면서 그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영국에 있었잖아요. 네. 당시 영국의 한 미장원에서 이제 이 김정은 머리 사진을 이제 내밀면서 이런 머리를 한다라고 이제 붙여놔서 그때 대사관에서 다 동원이 돼서 바로 협박도 하고. 태형공사 같은 그렇죠. 거죠. 그 이야기 했죠. 본인이 직접 했다 그랬죠. 네, 빨리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신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것도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다뿐만이 아니고 채널 A에서도 2개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내용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3개를 다 올릴까? 아니면 그 중에서 하나만 올릴까? 또 채널 A와 그러니까 채널 A에서 방송했던 것과 TV조선에서 방송했던 것 중에서 뭐가 더 나쁜가? 이게 사실 좀 솔직히 말하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어요. 아니 다 똑같으니까 내용이.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이걸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전화기가 TV조선에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은 뭐 나치나 뭐 이런 것에 비유했다거나 그 스타일이 뭐 이런 약간 그 비하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들은 채널 A에서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TV조선에서는 그 부분을 안 한 부분이 좀 있는데
가장 저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은 심기를 건드림과 동시에 사실은 빵 터지게 만들었던 것은 그 전화기와 스폰지밥 그 사진에다가 이렇게 그 스폰지밥이 캐릭터가 그 전화기 이렇게 쓰고 있는 그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는 도저히 이 정도로 놀리는 것은 그 단순히 조선일보 보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심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어제 이제 다스베이다에 나가서도요, 굉장히 자세히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너무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사실은 김어준 씨가 짜증내면서 그 시시한 방송에 대해서 뭘 그렇게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하냐고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남편한테 안건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편한테 좀 얘기를 이제 시민이니까 그래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뭐를 하는 게 좋을까 그랬더니 굳이 한다면 두 번째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이발사협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국제이발사협회 사진이라고 하면서 조선일보가 공개한 그 사진이 분명히 국제이발사협회 트위터에는 없고 지금 우리가 검색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5월 31일 보도인데 6월 1일에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국제이발사협회 트윗에 없었고 그런데 다시 구글에서 이걸 검색했더니 이것이 보스턴이 아니고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올린 이미지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방송국 CBC 방송국이라는 라디오 방송국에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게 2014년에도 올라왔던 이미지였다라는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조선일보의 이 보도는 한마디로 거의 조작에 가까운 오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글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게 아까 이제 신동욱 앵커가 오보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냥 무조건 오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출처가 굉장히 불분명한 엉터리 보도다. 엉터리 보도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트위터 보도예요. 그러니까 트위터에 써져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재밌어 보이는 거 취재도 안 하고 그냥 복붙하는 그런 기사죠. 그리고 정말 이게 악의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그 사진 저희가 캡처해서 시방이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 제가 이거를 찾기 위해서 어제 엄청 막 봉우 씨한테 이미지 다시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조선일보는 정말로 딱 원래 원출처 토론토에 있는 개인이 쓴 것이라는 그 원출처 거기를 딱 자르고 그 출처가 나와 있지 않은 위의 사진만 그대로 잘라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국제이발사협회 트위터라고 써놓은 것이고 실제로 그 원사진 똑같은 사진을 자르지 않은 원사진을 보면 바로 밑에 토론토에 있는 베루드 비버샵의 피터 리크 그리고 CBC 라디오 방송국이라고 출처가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냥 조작에 가깝다. 그러니까 뭐 TV조선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조작을 했다고 보긴 좀 어렵고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출처를 알고 이건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원사진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그거를 잘라낸 거예요. 그거를 잘라내면서 국제이발사협회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TV조선 입장에서 좀 옹호를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TV조선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TV조선이 아니고 조선일보 입장에서. 왜냐면은 이 사진이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돌고 있는 짤도 아니에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가 트위터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걸 본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편집이 돼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원래 출처가 써 있는 그 부분을 잘라낸 것이 조선일보 기자가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일보가 야 이거 재밌다 하면서 그 출처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따와가지고 근데 제가 보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이미지 제목을 이제 쳐가지고 How to cut your hair like 김정은 이거를 구글에서 막 쳤잖아요. 조선일보처럼 잘려 있는 거 하나도 못 찾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원래 출처 그게 써 있는 사진은 엄청 한 10장 구글에서 몇 개 검색이 있어요. 나와요. 그러니까 구글에도 몇 개 없으니까 엄청 유명한 짤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아무튼간에 저는 조선일보가 굉장히 수상한 보도를 한 것은 사실이고 맞아요. 문제는 조선일보의 이런 오보를 지금 TV조선과 채널A와 다 그 세 개 프로그램이 확대 재생산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그러니까 네. 제가 조선일보 입장에서 아까 좀 옹호를 해드렸지만은 이게 되게 웃긴 게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생각대로 조선일보가 일부러 출처를 지우고 국제이발소협회라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공신력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러면 진짜 나쁜 건데 TV조선이 이걸 보도하면서 윤종호 앵커가 뭐라 그러면 지들도 황당한 거예요. 아, 국제이발소협회가 있어요? 아, 저는 처음 알았는데 앵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황당한 내용이면 확인을 해봐야지. 국제이발소협회가 진짜 있는지. 확인도 안 해보냐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출처가 어디인지 조선일보가 보도했단 말도 안 해. 얼마나 웃긴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보도에 대해서 어제 딱 결론을 내린 제가 이제 약간 정리해서 이게 이제 간단하게 써줘야 되니까 한 얘기는 뭐냐면은요. 조선일보의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그 기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올려서 결국은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출처 명기라는 조항도 있어요. 그것도 네. 어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TV조선의 보도는 명백하게 조선일보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TV조선의 방송은 그냥 그 워딩 그대로를 쭉 얘기하거든요. 베컴이나 지드래곤 뭐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모두가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건 조선일보 문화면에 있는 기사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낫죠. 그러면은 최소한 오보에 대한 책임을 조선일보가 오보를 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피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애초에 조선일보 보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해가 취재한 것처럼. 그렇게 아무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조선일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 전화기 머리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북에 대해서 놀리는 희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문화의 다양성 그 조항을 어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심지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고용한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그 부원장 있죠. 그 유명한 고용한 씨가 뭐라고 하냐면 방송에서 저건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호감의 표시라고 이렇게 김정은 그 캐릭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고 뭐 입간판도 세우고 하는가 본데 이 김정은 위원장을 가지고 저렇게 소재를 삼는 것 자체가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고 북한에서 알면 정말 난리를 칠 것이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정말 북한이 알면 저것도 뭔가 발끈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게 김어준 씨도 어제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것이 TV조선의 악의성이라는 것이죠. 일부러 이런 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부러. 방송을 해서 판을 끼려고 하는 거죠. 북한이 화내도 일부러 이런 것만 하는 게 TV조선의 습성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것이고 말로는 계속 요즘 김정은 위원장 인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윤종호 앵커도 약간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인기가 좋아져서 그것을 화제로 삼으면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조롱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방송이 문제가 있다라고. 심지어는 조롱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진까지 꾸몄죠. 네. 출처도 다 어기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뭐 트위터의 3,000건을 뭐 확인을 했다거나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우리가 정말 진지한 모니터 민원연은 활동가들이나 인턴들이 막 정말 진지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시껄렁하고 한심한 일을 막 하고 있는 아니에요, 저는 어제 되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그런데 이런 일을 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TV조선의 그런 TV조선과 조선일보의 그런 허접한 행동들을 우리가 아무튼 드러냈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쟤네가 그 장난처럼 해서 뭐 시시해 보인다 그러지만은 저렇게 시시껄렁한 짓을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게 그 자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네네. 방송 언론 생태계를 완전히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재밌게 영상 보시고 엄중하게 심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저는 좀 기대도 돼요. 이게 좀 시시한 내용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것보다 시민위원 여러분들이 경징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의 여론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런 취지로 이걸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한 500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세어보니까 한 500건 들어왔는데 경징계 별로 없고 또 다 중징계 의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잘 읽어보시고 소신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소신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재밌고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아니 실제로 머리가 웃기긴 하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기 그거 영상을 보여주니까 이건 좀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보고서 하나가 또 있어서요. 저희가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종편미 보도 채널의 상황, 선거 보도 상황을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어제 그저께 있었던 저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원대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일단 저희가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5주차 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좀 놀라운 사실이 선거 비중이 갑자기 12.8%로 곤두박질 쳤어요. 이게 저희가 분석을 시작한 이래로 최저치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5월 5주차면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딱 시작된 그 기간이거든요. 5월 31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선거 비중이 갑자기 12.8%까지 급락을 했다. 좀 놀라운 부분이었고, 아무래도 5월 말에 북미회담 관련해서 북미 양국 간에 갈등이 좀 있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한다고 했다가 난리쳤던 그 기간이라서 좀 영향이 컸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이 기간에 신문과 방송 뉴스는 그동안 쭉 그 선거 비중이 낮다가 5월 5주차에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선거 2주밖에 안 남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인데, 이상하게 종편만 곤두박질 쳤다. 확실히 종편은 좀 다른 이슈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하나 고무적인 부분을 보자면 그동안 꾸준히 70% 이상을 차지했던 정부 여당 논란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드루킹 논란,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 논란, 이런 것만 주구장창 했었거든요. 그런 것만 70% 이상이었는데, 이번 5월 5주차에는 그 정부 여당 논란이 26.9%까지 확 떨어졌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 차지했느냐, 이거 보자면은, 일단 가장 그러니까 정부 여당 논란보다 많았던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것은 판세 분석. 원래 판세 분석이 많기 마련이거든요. 여론조사 보여주면서 막 하나만한 분석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다 합쳐서 여야 다 합쳐서 30%가 넘어갔으니까 확실히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선거 보도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야당 논란도 15.8%나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선거 보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점이 눈에 띄었고, 하지만 여전히 유권자 의제나 정책 공약, 지역 현안, 이런 것들은 전혀 다뤄주지 않았습니다. 네, 여전히 선거 보도는 하나만한 선거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지난 5월 5주차에 유심히 지켜본 것은, 그러면은 정부 여당 논란도 비중이 확 줄어들고 판세 분석이 늘어났으니까 얼마나 충실하게 다양한 지역을 다뤄주고 있는지 보자. 그래서 지역별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심각합니다. 지역 편중이. 서울시장, 그리고 송파을, 노원병, 재보궐선거 등 서울 지역만 무려 32%에 달하고요. 경기도지사가 28%거든요. 네. 그럼 이걸 다 합치면은 서울, 경기만 60%예요. 그러니까 종편 및 보도 채널이 선거 보도를 하면서 서울, 경기만 60%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편중이 엄청 심하죠. 그 외에 경남도지사가 12%, 대구, 경북이 3.5%, 뭐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안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 제주지사, 세종시, 강원도지사 이런 거 1분이에요. 그러니까 1분, 이게 일주일 동안 6개 방송사가 일주일 동안 방송한 거 합쳤는데 1분밖에 안 된다? 안 했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지역 편중이 드러났다. 더 심각한 거는 아예 언급이 안 된 6개 방송사의 일주일치 방송에서 아예 언급이 안 된 지역들이 수두룩한데, 일단 호남은 죄다 언급이 안 됐습니다. 호남은 아예 놀랍죠? 대구, 경북하고 경남도지사는 다 합치면은 한 15%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남은 해주면서 호남은 안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인천이 언급이 안 돼요. 인천도 엄연히 수도권 지역인데 인천이 아예 날라갔다.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인천과 호남이라고 해서 지역 현안이 없느냐, 또는 후보자들 관련 논란이 없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 이슈들이. 근데 이 종편과 보도 채널, 흔히들 말하는 이 중앙 언론의 일부에 속하는 종편과 보도 채널은 인천과 호남을 무시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호남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의제고 뭐고 무조건 민주당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본인들이 호남 지역에 대해서 유난히 좀 뭐가 있잖아요, 종편이. 그러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인천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자, 상상할 수 일단 없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네. 있었던 토론에 그 언론노조 민실이 위원장께서 나와서 네.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문제점을 다들 통감하고 있지만 일단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네. 일단 남북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대다수 취재 인력이 거기가 있다. 네. 그래서 선거 이슈에 그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 곳곳에 파견조차 못 보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취재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선거 안에서도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클릭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슈에만 일단 사람들이 취재 인력이 붙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서울시장 아니면 경기도지사 아니면은 드루킹이에요. 경남지사예요. 다른 데는 아예 인력이 못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머지 지역들이 완전 무시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던 말이 그때 이제 언론 노조에서 했던 말이 후보 등록 그 시기에 지지율 격차가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20% 이상 나면은 사실상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인천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취재 기자들도 이거 취재해 뭐해 어차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아니 그 서울시장도 20% 차이 나잖아요. 근데 서울시장은 이제 급이 다른 거죠. 예, 너무. 예. 그 정도. 아무튼간에 이제 서울 지역은 워낙 뭐라 그럴까요? 관심이 높으니까 대중들의. 또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경기도지사는 또 네거티브 이제 기자들이 볼 때는 흥미로운 네거티브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언론노조 그 민실이에서도 지금 그러한 현실이 옳지 않다는 건 알고 계세요. 예, 옳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신데 현실이 그렇다. 예. 통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들도.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말 듣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설득이 안 되는 게 민원연 같은 작은 단체도 뭔가 좀 뭐라 그러죠? 아주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인턴도 쓰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정말 무슨 사람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책임자급을 주요한 사람을 선거 쪽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취재는 인턴이나 다른 분들을 좀 더 투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 사실 지면과 뭐 보도 시간의 제약 때문에 안 된다 또는 뭐 사람이 모자란다 이런 것들은 다 너무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설득 꼭 반영해줘야겠다 토론회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든 거는 이게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지역에 관련된 모든 이슈를 결국은 메인 매체에서 전폭적으로 다뤄주긴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이제 SBS나 이런 데 보면 온라인 기사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저녁 종합 뉴스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스브스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는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 정책 보도들이 나오지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저녁 종합 뉴스에서요. 온라인 보도를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대놓고 여러분 우리가 저녁 종합 뉴스에서 전국과 관련된 전국 지방선거 관련된 정보를 매일 다룰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이러한 그 홈페이지에 뭐 선관위 홈페이지도 홍보해주고요. 사람들이 선거 관련된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정보들을 매일매일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소화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런 것을 모아놓은 아카이브 같은 것이 사실은 굉장히 선관위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굉장히 재미있는 정보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의제, 현안 이런 게 다 정리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보도조차도 하지 않는 거 이거는 문제라는 근데 거죠. 저는 그것도 뭐 저녁 종합 뉴스에 뭐 그 배치하기가 어렵다. 지면이 제한돼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저녁 종합 뉴스 또는 신문이 기사 뭐 예를 들어서 신문 같은 경우에 한 3단짜리 기사 하나 또 저녁 종합 뉴스도 보도 하나 할애해서 오늘은 경남으로 가봅니다. 뭐 오늘은 호남 뭐 광주로 가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현안 하나씩만 소개해줘도 매일 하나씩만 그래도 지방선거까지 제가 볼 땐 전국 다 훑을 수 있어요. 현안을 하나씩만 짚어줘도. 근데 그것조차 안 한다는 거는 뭐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다른 배경이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네, 맞아요.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 지역 만약에 저는 이제 요즘 구로 사니까 구로만 해도 뭐 뽑는 선거가 이번 선거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정보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그냥 자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어떻게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보도가 그러니까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하는 보도가 매일 있고 그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접할 수 있는지만 제대로 좌표를 찍어줘도 저녁종합뉴스에서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인천 지역도 현안이 없는 게 아닌데 인천까지 안 해주는 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 보도가 가장 좀 외면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방선거마다 꽤 이렇게 조명을 받거든요. 예전만 해도 뭐 송영길 시장 떨어질 때도 기억이 나죠. 그런 굉장히 각광받는 선거인데 아무튼 이번 선거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가지고 네.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로 마무리할까요? 예. 예.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대댓글, 민원연 대댓글 해봅시다. TNO님께서 김정은 수학이 헤어스타일은 처음 알았네요. 아마 저는 이제 네티즌이 아닌가 봅니다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네티즌들도 잘 모르는 내용인 것 같아요. TV조선 단독. 네, 거의 단독에 가깝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단독이다 진짜. 네. 아무튼 구글링 해보니 이미지가 많다. 이거 무슨 미용사, 이발소 사장님, 베컨, 투블럭 등등의 용어로 굳이 전파 낭비 그것도 개그 프로도 아니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본인도 빵 터지긴 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선거 그 보도 때문에 선거보도 토론에 저희 토론의 영상을 보시고 다들 외모 평가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인상평가, 인상비평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댓글에 보면은 뭐 예쁘시다 뭐 어쩌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중에 웃긴 게 이거야. 느낌상 에어컨이 유부장 쪽에 있었던 것 같다. 느낌상 부녀회장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자리에 있다. 이것도 뭘까요? 느낌상 봉봉은 어제 술 드셨다. 일단은 봉봉은 전날 술은 안 먹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술을 못 먹습니다. 예, 그리고 다들 굉장히 반가웠다. 이게 목소리만 듣다가 그래도 영상이 나가니까 너무 반갑다라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레이니 칠세님 거 읽어주시죠. 미탈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 그럽니다. 페북 라이브로 그 아쉬움을 달래셨다고 레이니 칠세님께서. 목소리만 듣던 분들 유 부장님의 진짜 모습 봐서 반가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페북 라이브가 중간중간에 좀 끊겼다고 하시네요. 예. 팟빵에 좀 올려달라고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올리셨어요? 영상 말고 음성만. 네. 예. 아무튼 토론회에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어준님께서는 혼자서 어준 쇼를 해주셨는데 이거 어제 6월 6일 현충일 그 행사 TV조선만 중계를 안 해줬군요. 네. 그치. 소신이 있으십니다. TV조선. 신기하네요. 근데 이거는 중계 안 해주기 힘든데. 그러니까. 예, 현충일 행사는. 왜냐면은 그 여야 대표들 다 왔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홍준표 대표도 인사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래서 이건 여야의 문제, 정치적 지향의 문제가 아닌데 아무튼 신기하네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위에 있는 내용 보면 어준 쇼가 지금 2번에 이어졌잖아요. 근데 위에서는 처음에 TV조선만 그런 게 아니고 채널A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2발 늦게 중계를 시작하셨다. TV조선이. 중간중간에 했나 보다. 네네. 그렇게. 아무튼간에. 예. 심지어 T조의 인터넷 온에어에는 뮤직비디오를 틀어주고 있다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인터넷 온에어라도 뭔가 다른 게 있나 하고 보니 뮤직비디오를 틀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련곰탱님께서 수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어쩜 저렇게도 가십거리를 잘 만드는지 참 어제도 북한 소식통이라 하면서 처형 소식 전하던데 이건 팩트인지 아닌지 의문이긴 하네요. 하셨습니다. 자, 지선 미디어 저희 토론회 잘 봤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피로를 풀라는 의미에서 이제 보내주셨다. 이 커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맛있게 진짜, 잘 먹었습니다. 진짜. 처음에 너무 진하게 타서 다들 깜짝 놀랐다가 저희 벌써 다 먹어. 이런 얘기하면 또 보내주실래요? 아무튼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들 힘내서 잘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내일은 우리 나은 씨하고 유민지 부장이 재미있게 아마 진행할 겁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